죽음의 작곡 챌린지 심포니 넘버 9.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에 음악을 사용하면서 한동안 이 작곡가의 이름이 방송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낭만파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 아, 이거. 그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음악계의 저주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저주의 시작은 음악계의 거장. 누굴까요? 교향곡은 작곡가의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음악. 이 교향곡에 9수의 저주가 낀 겁니다. 그 저주의 시작은 바로 베토벤. 베토벤은 8번 교향곡을 만든 이후 11년 만에 9번 교향곡을 완성하고 3년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던 슈베르트도 본인의 9번 교향곡을 작곡한 해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체코가 낳은 음악 영웅 드보르작은 9번 교향곡을 3악장까지 완성하고 4악장을 쓰다가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 말러도 그 저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구스타프 말러는 9번 교향곡 작업을 앞두고 아주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말러의 선택은 9번 교향곡 안 만들면 되잖아. 말러는 9번 교향곡이라는 번호를 빼버리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부제로 갔구나, 부제로. 9번 교향곡의 저주. 베토벤이 자신을 넘어서는 작곡가를 보고 싶지 않아서 9번 교향곡에 손을 댄 작곡가들을 하나하나씩 저 세상으로 데려간 거 아닐까요? 과거의 미스터리였다면은 제가 이번에 서치해온 미스터리는요. 내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터질 확률이 100%인 시한폭탄이 바로 머리맡에 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날카로운 파편들이 넓은 지역에 휘날리고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하늘은 어두깜깜해지고 경기도, 충청도를 합친 것만큼의 넓은 일대가 전부 마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한폭탄의 정체는 백두산입니다. 아, 백두산. 백두산이 왜 터져요? 폭발한 지 28시간 안에 서울 하늘도 이 화산재가 전부 다 뒤덮게 됩니다. 도로에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산재가 쫙 또 이제 쌓이게 되고 교통, 통신, 뭐 농작물에도 피해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일대 항공 노선이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항공 물류가 차단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게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그럼 가짜요? 아, 그 심각한데? 다들 긴장해야 할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한다라는 폭발설이 있습니다. 이 백두산은 100년마다 폭발했던 기록이 있는데 마지막 분화가 1925년. 거기다가 이 전조 증상이 화산은 이 마그마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화산성 지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화산성 지진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백두산에서 나오는 온천수 있잖아요. 네. 온천수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리고 백두산에 자극제가 또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실험. 핵실험. 거기서 뭐 뻥뻥 터트리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지진되는 지역이 백두산하고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큰 영향이 바로 일본에서 강도 8.0 이상의 거대 지진 전후로 백두산 분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초에도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도 7.5 정도가 되는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이게 백두산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부 다 똑같거든요. 백두산 화산의 분출 가능성은 물어보면 100%다. 100%다? 100%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알 수 없는 한반도의 시한폭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5의 저주에 걸린 바나나의 오브제. 아, 이쁘다. 550 스파이더. 차번호 역시 550-0055. 자, 그리고 5건의 사고. 이 스포츠카에서 벌어지는 그 첫 번째 사고는 24. 너무 일찍 비극을 맞이한 비운의 스타. 바로 제임스 딘의 죽음이었습니다. 오, 제임스 딘. 화려했던 인기와 달리 그의 생전에 개봉된 영화는 에덴의 동쪽 한 편뿐. 이유 없는 반항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야
개봉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스포츠카 550 스파이더. 이 스포츠카에 대한 오해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다고요? 제임스 딘의 차량의 엔진을 구매했던 사람이 있는데 레이싱 중에 가로수에 부딪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차체는 엉망이 되고 엔진도 없는 스포츠카. 제임스 딘의 차라는 이유만으로 한 자동차 수집가가 이 차를 거액에 사기로 합니다. 아니 그 뭐 엔진 넣고 뭐 다 찌그러진 거를 거액을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원래 저런 거 수집하는 분들은 스토리가 있는 걸 어떻게든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것이 몇 명이 여기에 걸려서 죽었냐. 이게 다 가격으로 바뀌는 시장이 저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차를 옮기는 도중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트레일러에 싣던 차가 미끄러져서 운송기사가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헐키. 경찰들은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려고 제임스 딘의 망가진 스포츠카를 전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네 번째 사고. 또 나왔다고? 전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아 왜 저래? 이상한 건 제임스 딘의 스포츠카만 멀쩡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무서워. 다섯 번째 미스터리. 또 다른 전시를 위해서 옮겨지던 차량이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오해 저주를 받은 제임스 딘의 스포츠카. 한 박물관에서는 제임스 딘의 사망 50주년을 맞아 이 스포츠카를 가져온다면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무 소식도 없었다고 하죠. Do you have any special advice for the young people who drive? Take it easy driving. The life you might save might be mine. You know? 그런 영상을 남겼는데 이제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게 1955년 스포츠카 스파이더 550 모델 차번호 550-0055 그리고 5번의 사고 제임스 딘의 미스터리 이게 5위였습니다. 아 5위. 와 오늘 찢었다. 대단하죠. 다음 미스터리도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 플래터 9 4위. 이 반지의 주인 이제 곧 죽습니다. 이 무성영화 시대에 캐스팅 1순위 배우 바로 루돌프 발렌티노. 1926년 발렌티노는 이 한 영화의 홍보 프로모션으로 뉴욕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호텔에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연인이었죠. 이 발렌티노를 이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폴라 네그리 역시 1년 뒤에 심하게 알아눕게 되면서 촉망받던 이 배우 생활을 접어야만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네그리의 손에 끼워져 있던 저 반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걸 말이죠. 발렌티노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리고 또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착용을 하고 있었다는 일명 호랑이의 눈이라고 하는 화려한 호환석이 박혀있는 저 반지. 반지의 주인은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주인이었던 발렌티노는 사실 이 반지가 불운을 가져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답니다. 반전인데? 가게 주인이 착용하는 사람마다 불운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쟁취를 꼭 해야만 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 경고를 아예 무시했던 거죠. 아 근데 저 배우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저주가 많이 걸려 있다. 뭐 많은 사람이 이거에 얽혀서 죽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들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글을 보면 뭐예요? 그런 종류의 저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호승심 그리고 어떤 그 지배 욕구가 되게 있대요. 이런 아이템들 내가 갖고 있어도 운명이 나 어떻게 못한다는 의미의 승부욕 같은 게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발렌티노도 보면은 어떤 최고의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런 거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겠지. 이 반지는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반지의 다음 주인은 네그리의 새 연인이 된 배우 러스 콜럼보. 이 네그리에게 반지를 선물 받고 나서 며칠 후에 총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야, 이건 뭐야? 너무 무섭다. 이 반지 뭐야? 아직 무서워하긴 이릅니다. 이후에 이 반지는 이 러스 콜럼보의 친구인 조 카지노라는 사람에게 유품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 역시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다 죽네요. 그때부터 이 발렌티노의 반지는 금고 속에 꽁꽁꽁 봉인을 해가지고 금고에 그냥 쫙 넣어놨어. 그렇게 봉인이 됐으니까 저주는 끝났겠네요. 그랬어야 되는데 12년 뒤에
이 반지의 행방을 찾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영화 감독이 발렌티노에 대한 전기 영화를 좀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반지 얘기를 듣고 촬영 소품으로 좀 쓰고 싶다라고 된 거죠. 발렌티노 역을 맡게 된 21살의 젊은 유망주였습니다. 잭 던. 촬영을 다 마친 뒤에 잭 던이라는 배우는 희귀 혈액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잭 던이 사망한 이후에 이 반지의 행방은 아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어디선가 마냥 낯선 반지를 보고 저거 너무 이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혹이 된다. 오늘 얘기해준 이 미스터리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